오늘은 통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통풍 걸려보신 적 있나요? 네,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매우 아프거든요. 보통 어느 날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빨갛게 퉁퉁 부으면서 걷지도 못할 만큼, 디디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데요. 그렇게 지내다가 보면은 수일 만에 며칠 있다가 그냥 또 저절로 나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지내다가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잦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통풍이라는 게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통풍은 요산이 축적이 되는데요. 요산의 결정체를 보면 꼭 바늘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관절 사이에 침착이 되면서 관절이 붓고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화끈화끈 열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을 우리가 통풍이라고 부르죠. 주로 한 30대에서 50대 사이의 남성분들한테 조금 더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이유가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음주도 더 자주 하는 편이고 고기도 좀 더 많이 먹는 편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의학에서 풍이라는 글자가 붙어있는 병명들이 몇 개 있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중풍도 있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통풍도 풍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이제 풍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질환들은요, 상당히 급격하게 빠르게 병세가 진행되고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풍도 딱 쓰러지면 바로 의식장애가 생기거나 팔다리 마비가 생기거나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통풍도 아픈 듯 하다가 보면은 상당히 극심하게 통증으로 빠르게 이제 바뀌어가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통풍을 백호역절풍이라고도 불러요. 마치 호랑이, 그것도 보통 호랑이가 아니라 하얀 호랑이가 꽉 깨물듯이 아프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서양에서도 악마가 이렇게 발가락을 꽉 깨무듯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당히 아프다는 얘기죠. 통풍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엄지발가락이에요. 근데 엄지발가락뿐만 아니라 발목이나 무릎이나 혹은 손가락, 손목, 팔꿈치 같은 데도 통풍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로 팔다리 사지 쪽으로 생기는데요. 아무래도 요산 결정체가 무겁다 보니까 중력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서 쌓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통풍의 원인은 퓨린이라는 단백질 대사물이에요. 퓨린이라는 단백질이 대사가 될 때 요산을 만들게 되는데 퓨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물을 섭취를 하거나 혹은 몸에서 이거를 대사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있거나 할 때 이런 게 이제 요산이 축적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이제 쌓이면서 관절이 침착이 되게 됩니다. 퓨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그래서 평소에 좀 주의하는 게 좋겠죠. 특히나 이제 통풍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음식을 최대한 좀 멀리하고 피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 조개류 같은 거나 갑각류 같은 거나 아니면 고기류, 다음에 이 동물성 고기에 이런 내장류에 특히 많이 있고요. 맥주, 효모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데 효모로 발효시킨 메주라든지 이런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금기하는 식품이죠. 일단은 퓨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통풍 환자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들이 나눠지는데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음식들은 동물의 장기를 이용한 요리들이고요. 기름기가 많은 생선, 특히 우리가 등푸른 생선이라고 부르는 것, 참치라든지 정어리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이런 종류를 좀 피해야 되고요. 조개하고 홍합에 퓨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절대적으로 좀 피해주고, 과일 중에서 아보카도에 또 퓨린이 많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되고요. 맥주나 메주, 효모 같은 것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그 외에 치즈, 우유로 만든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밀가루로 만든 제품이라든지 대부분의 채소나 땅콩 이런 종류들은 상당히 안전하고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고요. 이런 퓨린의 대사 능력을 좀 좋아지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파인애플이나 고추, 생강, 강황, 레몬, 물냉이, 체리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좀 많이 권장을 하고 있죠. 일단은 통풍은 한번 생기고 나면 다시 재발하는 게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고 나면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예방을 잘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과체중이 나간다 그러면 반드시 좀 체중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술을 좀 멀리 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맥주 종류를 좀 피해야 되고요. 이뇨제나 아스피린 등의 약물들이 통풍을 좀 더 잘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요산을 만들어야 되는 아까 얘기하는 그런 음식들을 좀 철저하게 피해주고요. 혹시라도 이제 요산이 만들어지더라도 잘 배출되도록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충분히 섭취를 하면서 소변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잘 배설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통풍 때문에 한의원에 오게 되면 급성기 때는 사열요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통풍이 일어난 그 부위를 여러 군데 이렇게 자락을 해서 피를 쭉 뽑아내게 되면은 유산결정체가 그걸 통해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상당히 좀 빠르게 가라앉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그게 재발되지 않도록 좀 체질을 개선하는 그런 약을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좀 꾸준히 복용을 하고 나면은 재발이 되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예방이 가능하죠.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반드시 좀 체중을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어깨동무의 다이어트는 몸에 무리 없이 또 요요가 잘 발생되지 않도록 습관을 개선시키면서 좀 체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일단은 통풍 한 번도 안 생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좀 술을 자주 먹거나 아니면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한 번씩은 몸을 좀 해독을 하면서 몸을 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